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영 프로세스 통합 9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생성형 AI, 특히 그 중에서도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고,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상당히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떤 뭐 엑셀 형식의 어, 스프레드 시트라고 하죠, 그죠? 스프레드 시트에 연동을 해가지고 데이터 처리하는 뭐 그런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적용 아이디어가 정말 중요하다, 그죠? 아이디어 플러스 도메인 지식, 도메인 도메인 지식이 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협업 능력, 그죠? 협업 협업이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 뭐 이렇게 지금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혼자, 그죠?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혼자 인정을 받고 이렇게 평가를 받던 이제 시절이 지나가고, 협업과 의사소통을 통해 가지고 LLM을 적용했을 때 우리가 좀 많은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이제 인공지능 뉴스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뉴스들 제목이라도 한번 읽고 지나가는 시간 같고요. 그 다음에 7주 차에 우리가 LLM을 활용해서 어떤 분야에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했고, 각 조마다 5개의 아이디어를 이제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100개 이상의 아이디어에서 5개로 줄이는 그 과정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선정한 주제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아주 훌륭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일상에서 이런 주제는 어떨까 해서 제가 또 한두 가지 좀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로드 포 시츠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LLM 실습을, 프롬프트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보완해, 추가적으로 학습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SQL 작성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LLM의 지금 한계라고 하면은 hallucination, 환각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막 지어내는 거죠. 이게 LLM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인데요. 이런 환각 현상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어떤 형식이 있는 거죠. 우리가 글을 쓰더라도 기, 승, 뭐 전, 결,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형식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형식이 있는데, 이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형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주차의 실습은 이제 최종 주제를 선정하고 프롬프트 초안을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 한번 작성을 해보는 그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 전후로 라마3가 이제 공개가 되어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라기보다는 오픈 모델이죠. 모델을 공개를 했고, 누구라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서 이 LLM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서버에 설치를 해서 뭐 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괜찮고 성능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이제 파인 튜닝입니다. 파인 튜닝.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생성했을 때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데요. 이제 저도 이걸 학습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가적으로 AI 강국이 되겠다라고 해서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AI가 발전함으로 인해 서 가지고 이 개발자의 직무,
대신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개발자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처우도 지금 예전 같지 않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급변하는 세상이죠. 그 급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LLM, 그죠? 라지 랭귀지 모델, 생성형 AI로 인해 가지고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지금 대부분 4학년 학생들인데 미래의 일자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도 보시면 로봇하고 대화하면서 어,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신규 모델이 또 출시했습니다. 네이버에서 5분의 1 비용의 맞춤형 AI를 제공하는 신규 모델을 제공했다라고 하고요. 또 MS가 오픈 AI하고 협력을 하면서 또 자체적으로 이 파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소형 언어 모델인데요. 기존 비용의 10분의 1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파이 모델이 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가 아주 우리 어떤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 교육 분야에서도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대규모 교사 연수에 뭐 거의 4천억 가까이 예산을 이제 올해부터 투입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교육 현장도 그죠? AI 교육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일단 교사부터 연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라지 랭귀지 모델이 글을 너무 유창하게 잘 씁니다. 그래서 AI 논문을 쓸 때 논문 표절이 심각하다 이렇게 뭐 기사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은 아이디어 싸움이 아닐까. 아이디어, 아이디어와 어떤 실험 결과, 그죠? 실험 결과로 이제 논문이 완성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에 있어서 벤츠가 조금 더 테슬라보다 앞서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플렉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퍼플렉스티라는 서비스가 100만, 1000만, 6,300만 달러를 이제 펀딩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퍼플렉스티라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보 검색인데 뭐 논문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퍼플렉스티 한번 이름은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의 타임라인을 종홍 박사님이 아마 에티리에 계신 분 같은데요. 이분께서 타임라인을 잘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라지 랭귀지 모델이 어떻게 지금 음, 발전하고 있고 어떤 새로운 서비스들 또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여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7주차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적용할 라지 랭귀지 모델을 적용해서 실제로 적용할 분야를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언럭키 규현 팀에서는 뭐 여행 경비에 따른 최적의 여행 경로를 추천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맞춤법 교정하는 그죠? 예, 괜찮네요. 그다음에 포지션별 골든 글러브 분석 그죠? 그다음에 축구 여기는 이제 스포츠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스포츠 예 적용 가능하죠. 그다음에 상대방의 답장에 대한 센스 있는 답장을 추천해주는 뭐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과연 프롬프트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다음 면접 질문 만들기, 뭐 제품 이름 만들기, 아, 브랜드 이름 장명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중복되는 것은 하나로 합쳐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문법 오류를 검수하는 것, 광고 아이디어 추천하는 것, 예, 뭐 이런 아이디어를 또 제시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구글 별점을 고려한 지역 맛집 추천기, 그다음에 여행 예산 계산기,
뭐 면접 시뮬레이션, 환자별 응급 상황 대처법, 다이어트 식단 조언, 뭐 이런 또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과연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프롬프트를 만들어 가야 될지, 그죠? 프롬프트를 결국은 프롬프트가 이거를 만드는 명령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아이디어를 구현하려면 우리 프롬프트 이걸 구현하기 위한 프롬프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모델에 대한 명령어거든요. 예, 이걸 어떻게 만들지 한번 다시 고민해 보기 바라고요. 자, 메일을 대신 써주는 모델 서비스, 상황별 선물 추천하는 것, 예산에 맞는 물건을 추천하는 것, 번호 입력 후에 스팸인지 아닌지 알려주는 서비스, 나라별 여행 주의사항.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 자체만 가지고 기존에 어떤 정해진 나와 있는 모델 자체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모델 플러스 알파, 다른 어떤 플러스 알파를 적용해야지 구현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메일을 대신 써주는 아이디어는 기존의 모델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거고요. 나라별 여행 주의사항은 사실은 나라별 주의사항이라는 어떤 새로운 정보들이, 왜냐하면 나라별 주의사항이 변동되잖아요. 그죠? 갑자기 뭐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실시간 검색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 뭐 이러한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광고 영상 스토리 짜주기, 모의 면접을 해주는 그 LLM 챗봇, 그 다음에 브랜드의 소비자 이미지 최신 동향, 광고 문구 작성, 글을 적었을 때 해당 글을 동영상으로 생성하기. 이거는 이제 소라하고 연동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범위는 그냥 텍스트 투 텍스트죠. 그죠? 어, 텍스트 투 텍스트니까 우리의 범위하고는 약간 벗어나긴 한데 아이디어는 아주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좀 고민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주제는 어떨까요? 자, 경영정보학과에 대한 어떤 학과를 안내해주는 이제 모델입니다. 모델을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학과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학과 소개라든가 교수 소개, 동아리, 소모임, 그죠? 예. 그 다음에 신입생, 재학생, 복학생별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졸업 학점, 뭐 복학 절차, 부전공, 종합전공 신청 방법 등등 여러분들이 학과 사무실에 가서, 그죠? 또는 학교에서 검색하는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챗봇을 만들면 여러분들 학교 생활에, 그죠? 상당히 유용하고 또 학과에도 상당한 공헌을 하고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조교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지 않을까. 학생들의 질문들, 주로 찾아오는 질문들, 그 다음에 뭐 학과 그죠? 근로장학금 신청 방법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제품 사용법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새로운 기기를 사면 스마트 디바이스라든가 여러분들 전자제품 사면은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해주는 모델 서비스, 그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어떤 회사에 갔는데 그 회사에 콜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콜센터에 들어오는 문의사항을 처리해주는 챗봇, 그죠? 모델. 그래서 대부분 문의사항의 90% 이상은 단순 반복적인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경우는, 그죠? 우리가 챗봇을 만들어 놓으면 너무 쉽게 그죠?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리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 콜센터 직원분들은 전문성이 높을 수가 없죠, 그죠? 그냥 전화를 받아서 답변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직이 잦아가지고 또 그 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회사 내부적으로 챗봇을 만들어서 문의사항에 대한 챗봇을 만들어서 이 콜센터 직원분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뭐 90% 이상은 이 챗봇을 모델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챗봇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서비스를 개발한 부서에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을 해주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기존 콜센터 질의응답 정보를 학습을 해서 내부적으로 콜센터 직원분들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좀 계속 지속 보완을 하게 되면 이것을 고객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은 자, 이 모델들이 안정화되고 그죠? 괜찮게 되면 콜센터로 들어오는 질문보다도 이 모델로 오는 경우가 더 많아지게 되고 콜센터 직원이 거의 80명 이상 있다고 합니다. 80명. 그 원가라는 기업들은 원가라는 것을 항상 그죠? 80명의 원가가 있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 이 80명에 대한 원가를 AI가 그죠? 얼마만큼 줄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일자리도 AI에 의해서 이제 대체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사례는 너무나 많이 지금 생기고 있고요. 은행권, 금융권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경영정보학과를 안내해주는 라지랭귀지 모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경영 프로세스 관점에서 그죠? 경영 프로세스 관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죠? 예. 그렇잖아요. 경영 프로세스 통합이잖아요. 그죠? 다 프로세스죠. 프로세스. 단계, 단계, 단계. 어떤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죠? 뭐 선배한테 묻고, 뭐 본부에도 전화하고, 어, 그죠?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모델을 만들었을 때 경영정보학과의 어떤 행정 프로세스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죠? 자, 이런 지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죠? 상당히 할 일이 많아질 수 있겠죠, 그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은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분야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그죠? 대접받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이제 좀 전에 기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을 꼭 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제 개발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리한 거는 이 IT와 비즈니스 이 중간에서 그죠? 소통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이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물론 IT 그죠? 비즈니스 자, 이거를 만들려면 그죠? 비즈니스 경영정보학과에 대한 비즈니스 그죠? 프로세스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라지 랭귀지 모델 AI라는 기술에 대한 이해도 알아야 되고요. 그런 겁니다. 그죠? 두 개가 다 돼야지 우리가 이런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수업이 딱 그 중간에 있는 수업 같아요. 그래서 IT 기술도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또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하는 뭐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끝까지는 이제 이런 문제를 하나 제시해보고 간단한 프로토타입이라도 만들어보고 평가해보고 뭐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로드 포 시츠에서 또 재미있는 예제를 또 하나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SQL을 작성하는 거죠.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SQL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델을 만든 SQL 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다가 질문을 던지고 어떤 받는 이런 이제 과정에서 SQL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시스템 프롬프트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정의를 해놓고 그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코드가 생성되는 이런 예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자, 이 시스템 프롬프트를 뭐 한 개만 할 수 있지만 두 개 이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죠? 실습을 이렇게 하도록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실습을 꼭 해보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각 현상이 있습니다. 이 LLM의 치명적인 한계점이라고 하면은 이 환각 현상,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없는 말을 자꾸 거짓 정보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역사상 가장 무거운 하마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은 없는 말을 막 만들어냅니다. 4.5톤, 막 1974년 리베리아의 뭐 몰로비아 동물원, 뭐 버디 막 없는 말이거든요. 보통 없는 말, 예, 없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롬프트 상에서 이렇게 질문 던지고 정답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경우에만 답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할루시네이션 자체를 원천 차단해 버리는 거죠.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음, 이 프롬프트를 반영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자, 죄송합니다. 역사상 가장 무거운 하마의 정확한 무게를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하마의 평균 체중 1.3톤에서 뭐 1,500kg 정도로 알려 있지만 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하마의 정확한 체중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아서 단언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환각 현상, 어떤 역사적 사실,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볼 때는 반드시 이렇게 이 할루시네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어, 그 그 프롬프트를 넣어주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이 문서에 상당히 긴 텍스트가 있습니다. A4지 뭐 한 5장, 6장 가까이 되는 양의 텍스트가 있는데 자, 이렇게 2020년 5월 31일 정확한 날짜에 뭐 메타포트의 구독자 수는 얼마였나요? 이렇게 묻고 answer 태그 안에 답을 달라라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짓 정보를 주게 됩니다. 잘못된 정보를.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사실적 정보를 근거를 기반으로 사실적 정보를 우리가 추론해낼 때는 이렇게 할루시네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프롬프트를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성이 높은 문장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사용자 질문에 대한 답변인지 충분하게 검토하고 그런 다음에 answer 태그에 숫자를 답변해 달라라고 하면 예,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할루시네이션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 프롬프트 작성하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롬프트 하나가 결국은 뭐죠? 프롬프트가 하나의 서비스예요, 맞죠? 어, 하나의 서비스입니다, 그죠? 하나의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형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형식. 이렇게. 자, 첫 번째 형식 유저로 시작한다. 그죠? 그 다음에 역할을 지정해 준다. 그 다음에 답변에 어조를 지정해 주고 자세한 업무 설명 및 규칙을 해주고 그리고 이 업무에 관련해서 예제가 있으면 보여주고 그 다음에 처리할 입력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즉각적인 업무 설명 또는 요청을 하고 또 사전 인지, 출력 서식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프리필링, 클로우드 리스판스 해가지고 어떤 응답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 답변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프롬프트 안에는 이런 식의 어떤 구성 요소가 들어가 있으면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로 월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 변수 선언하고 그죠?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도 변수 선언 그죠? 위에 라이브러리 선언하고 코드에도 어떤 순서가 있습니다. 위에 코드 라이브러리 임포트하고 변수 선언하고 값에 대한 초기화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처리하고 출력하고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맞나요? 맞죠? 이러한 순서의 연속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프롬프트 안에도 이러한 구성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런 거죠. 이런 거. 프롬프트. 그래서 이것도 실습 자료에다가 넣어놨으니까 한번 함께 공부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안에 통합 프롬프트 안에
자, 제가 이야기했던 지금 텍스트로 쭉 나와 있죠. 텍스트가 있는데 여기 안에 다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10단계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제도 넣어놨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히스토리도 이렇게 포함을 시켜놨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질문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맞나요? 예. 그다음에 프리필링 그죠? 이렇게 또 넣어놨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복합 프롬프트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다 텍스트지만 여기 안에도 다 구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이렇게 실습을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결국은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시한 주제에 대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주제에 대해서 이 복합 프롬프트를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과연 우리 학과의 챗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콜센터의 어떤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모델을 또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팀을 만들어서 한번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한번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